기후 패턴이 워낙 달라져서 지금 모든 기준을 새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물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적인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골프 라운 등을 가져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나는 기죽지 않는다면서 사과의 선을 그었었는데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꿔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공식 사과하는 모습은 글쎄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앞서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 트집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나흘 만에 공식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단순한 트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를 네.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 대다수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홍준표 시장에게. 그뿐만 아니라 같은 정부 여당 소속의 정치인들도 저를 포함해서요.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다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홍 시장님도 상당 부분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홍 시장님 계속 나는 잘못 없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은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사과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구설에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구설에 오른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구설수를 만들었던 상황이 기자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는 그냥 SNS로 가름했거든요. 반면에 홍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여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선 구설에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히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여 사죄하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공식 사과하는 그 모습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사과 형식이 이렇게 공식 기자회견이라던가 이런 형식이 아니라 SNS에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예,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 자체가 SNS를 통해서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어떤 말이 선택이 잘못됐다, 단어 선택이 이걸 알렸으니까요. 그 형식에 대해서 뭐 홍준표 시장의 사과는 대단히 훌륭하고 김의겸 의원의 사과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두 가지를 다 얻으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본인은 기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반대로 본인의 공천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공천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뭐 징계 부분을 좀 나름대로 이 수위를 피해 가려고 네. 고개를 숙인 건데요. 내심 본인은 길은 살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국민 앞에 서서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무시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도에 가까운 이 발언, 이 망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말을 네. 했는데 결국엔 김기현 대표와의 감정 싸움이었어요. 김기현 대표 당신이 저번에 나 상임고문 해촉시키더니 이번에도 지시를 해서 윤리 지시를 해? 내가 여기서 기죽을 줄 알아 하고 그냥 국민들 보는 앞에서 기자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저거 하나로 됐다고 저는 봤고요. 저는 불과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홍준표 시장께서 이번 주 내에 사과를 할 거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좀 빨리 하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될 건데 네. 서영주 부대변인의 조언을 참고 조언은 아닌 것 그죠. 같고 저 패턴 분석입니다. 패턴 홍준표 분석. 시장 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게 지르고 나중에 가서는 너스레 떠시면서 능청스럽게 그냥 예. 아유 미안해 이런 스타일들이 줄곧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의 지금의 모습들이 국민의힘의 지금 네. 수혜를 대하는 모습의 표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한 척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본인 정치를 하는데 신경 쓰는 것. 잘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고요. 뭐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견인차가 빵빵거리는데 잠깐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 정치만 있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원희룡 장관도 본인 정치만 있는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웃음기 하나도 없이 저렇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자리를 뜨는 모습을 저희가 앞서 볼 수 있었는데 그 홍 시장의 소통 채널이죠.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걱정을 하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과를 하면서도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가 재난 매뉴얼을 내가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윤리강령을 들어가서 보니까 자연재해 때 국민 정서에 반하는 유흥이나 골프는 안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홍 시장님이 뭐 국가의 매뉴얼을 들어서 이제 당원 당규의 위반 사항을 회피하신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 시장님이 사과하기 전까지 모든 언행, 모든 행동은 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매뉴얼을 위반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구시 전체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공직자가 수해가 난 상황 속에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빠르게 돌아와서 뭐 현장을 지켰다, 내가 모르고 갔으니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라, 그 다음부터는 잘했다라고 얘기해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거는 나 잘못 없다, 매뉴얼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재난 대응 매뉴얼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저희 당원 당규에는 반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윤리 제소가 돼서 윤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튼 윤리 제소가 이루어져서 징계가 나오기 전에 사과를 한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 김의겸 의원 제가 뭐 서영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형식에서 대단한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SNS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그냥 한 줄 쓰면 되는 것이고, 게다가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때 그 당시에도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식으로 남의 이야기 하듯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은 왜 모든 사과를 저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홍 시장님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SNS 많이 쓰시니까 해도 됐을 법한데 굳이 나와서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진정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한 모든 발언들은 사실 부적절했고, 사과의 내용 중에서 매뉴얼 얘기하신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잘못을 겸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은 너무 폄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당 윤리위가 내일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사과한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SNS로 했으면 징계에서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했겠죠. 그러니까 역시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이라 윤리위는 공개적으로 저렇게 사과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볼 것이다 하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 행위를 한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본인의 귀는 죽지 않고 기자들 앞에서 할 말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윤리 징계가 있으니까 또 납작 엎드려서 공개 사과를 한다. 결국에는 이제 공천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만큼의 징계를 받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혜에 정말 수혜를 휩쓸려간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본인 정체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사과나 그 앞에 부적절한 발언이나 이 자체는 국민들한테 정말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윤리 징계가 무서워서 그리고 본인의 일신 때문에 길을 세웠다가 본인의 고개를 숙였다가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국민한테 정말 죄송하셔서 그럴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과거 사례를 좀 볼까요? 실제로 2006년 한나라당 시절이죠. 당시에 이제 홍문종 전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는데요. 그때 수해 때 골프를 쳤다가 윤리에 회부돼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산불 때 그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갔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또 징계를 피해갔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빠르게 본인의 말을 주워 담느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 이어진 사과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형식을 잘 갖췄느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공직자, 특히 이제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이제 뭐 그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시장들은 훨씬 더 보는 눈도 많고 짊어져야 될 책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쉬지 않는다. 게다가 나는 골프도 한번 치지 않겠다. 일만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해서 줄 서 있는 공직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들이 아마 뭐 어림잡아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이들을 다 제치고 그 무거운 자리에 간 거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누리는 워라밸 같은 거는 꿈꾸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시장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자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뭐 일정 부분의 징계 경고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사과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징계는 좀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내일 그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